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다 보면은 항상 기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거의 기차에서 6시간 보내고 서울에 올라오면 40분 있다가 내려가고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1시간, 몇 시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서울에서 많이 보내는구나 싶습니다. 남들은 뭐 서울에 여행 온다는데 저는 네, 기차 타러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숲은 생명의 땅이며 생명될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숲을 보통 우리는 뭐 이용의 가치나 돈의 가치, 이번에도 뭐 이철호 경북 도지사가 산을 뭐 돈의 가치 있는 걸 바라보는 산이 아닌 뭐 돈의 가치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숲은 그런 게 아니라 생명될 땅이죠. 그것을 우리가 돈의 가치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숲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편백나무 숲 아니면 소나무 단수님 같이 좀 규격화되어 있고 단일화된 숲을 보통 우리가 숲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숲은 그런 숲이 아니라 그 단일화가 아닌 규격화가 아닌 다양성의 숲입니다. 여러 나무가 섞여 살아요. 화렵수, 그리고 소나무도 그 중간에 섞여 있고 보통 혼혈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숲인데 우리는 좀 그 숲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다양성의 숲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숲을 왜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요거는 1954년도 지리산 구례에 있는 산동마을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제 보통 산동마을 하면 산수유도 유명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다랭이논도 유명합니다. 다랭이논 하면은 이제 보통 남해에도 다랭이논이 있지만 구례 지리산에도 다랭이논이 있는데요. 다랭이논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경사면에 논밭을 만들다 보니까 이 곡선 그리고 경사면을 따라서 곡선으로 땅을 만들게 됩니다. 자연은 직선이 없죠. 자연은 곡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자연의 모습 그대로 이 곡선으로 땅을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곡선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산속 깊은 곳 올라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도 짓고 이 산 중간에서 논밭을 만드는데 이들을 우리는 화전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화전민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산에 있던 분들이 마을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화전민들이 농사 짓던 땅은 방치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논밭은 물이 나와야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습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치되는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자연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89년도의 모습인데요. 이제 지금 논밭들이 살짝 흐릿해지면서 풀이 자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건 22년도의 모습인데요. 논밭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여기는 100년의 나무와 40년의 나무가 섞여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56년도부터 방치됐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완전 이미 자연숲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평야지대를 많이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평야지대 논밭을 만들고 그리고 집도 짓고 그리고 요 위에 인간만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 논밭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공존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게 되면은 여러 생명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다가 공장을 짓거나 축사를 짓거나 아니면 태양광 무지를 깔아버린다면은 생명들과 아마 공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간마저도 점점 인간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논밭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살던 생명들도 쫓겨났고 농사 짓던 분들도 쫓겨나셨습니다. 계획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이 자연의 곡선을 전부 다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고 규격화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갖고 있는 땅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데 건물을 짓고 이렇게 파괴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땅이 필요하니까 산을 또 인간만의 공간을 만들려 하고 바다도 인간만의 공간을 만들려 하고 갯벌 또한 인간만의 공간을 만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산과 숲, 바다, 갯벌만큼은 생명들의 공간을 놔둬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숲은 생명 다양성의 숲이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단일화가 아닌 다양성의 숲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원나무도 자라고 있고 신갈나무, 비옥나무,
그리고 당단풍나무하고 저 아래는 대사초란 여러 생명들이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공간에 더 다양한 생명들이 찾아오고 생명 다양성이 풍부한 숲으로 바뀌는 거죠. 이 숲도 사람이 갖고 오게 됐나요? 자연이 갖고 와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숲을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 다양성의 숲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숲은 생명을 키워내죠. 이거는 팔색조입니다. 이게 이듬해 태어난 어린 팔색조고요. 이제 막 땅바닥 뛰어다니면서 비행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숲이나 산을 최소한으로만 이용하고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곳은 이 친구들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쓰는 것 중에서 거의 치산치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겠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어떤가요? 우리가 다스리고 있나요? 숲 가꾸기를 하겠다고 이 산을 막 깎고 해서 산불은 대화화되었습니다. 소나무 단순임 때문에. 그리고 산불 이후에 인공조림과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합니다. 모두 배기 방식으로.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산림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임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임도를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고 지형은 어떻고 토지는 어떤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기의 모습은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의 모습인데요. 올해 산태가 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마을분들도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곳이 2010년도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모두기비 배기 방식으로 나무를 다 베어냅니다. 그리고 식재를 했어요. 식재를 해놓고 식재한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올라오는 화렵수 맹아들 또 계속 잘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이 안정적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자라지 못한 숲이 토양을 못 잡아주게 되고 그 토양을 못 잡아준 그 숲은 그 산은 이 극한 후에 무너내린 겁니다. 여기도 같은 해에 무너진 겁니다. 저것도. 그리고 이번에 의성 이제 고은사집의 산불 이것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소나무 단순림을 만들기 위해서 숲 가꾸기를 저렇게 하니까 산이 한순간에 불탔고 저렇게 새카맣게 타버린 겁니다. 요거는 하동의 모습인데요. 하동과 의성의 산불에 탄 모습은 비슷한 듯 좀 다릅니다. 요 위에는 새카맣게 탔지만 요 중간중간은 그냥 노랗게만 물들었잖아요. 수관화까지 불이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하동 같은 경우는 숲 가꾸기가 좀 강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의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깨끗하게 진행됐다 보니까 저렇게 수관화가 강하게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사진은 이따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숲의 형성이 그냥 생명들의 자리 잡음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견디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리산인데요. 여기가 노고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종속대고요. 우리나라에서 숲 가꾸기가 진행되지 않고 벌채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유일하게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숲을 놔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생명 다양성의 숲이 생명을 지킨다 입니다. 여기가 고은사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산불이 그때 불씨가 날라서 절의 일부가 탔지만 여기는 나무 속에 가려져 있음에도 이 절들은 타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는 화렵수가 다양하게 섞여 살아가는 다양성의 숲이다 보니까 사람도 지켜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숲을 그대로 놔둔 곳은 없을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공원입니다. 이건 노고단에서 바라본 풍경이고요. 여기 보면 구상나무도 몇 개 자라고 있고 여기 털진달래 그리고 화렵수도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산림청에 의한 벌목이나 숲 가꾸기가 지켜지지만 지리산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리산이 국립공원인데 지켜지지 않는다? 이상한 말 같죠. 하지만 국립공원이라는 건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이게 국립공원의 경계입니다, 이게.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베어졌어요. 경계 안쪽은 지켜지지만 경계 밖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기하는 국립공원은 지리산이고 밖은 지리산이 아닌가요? 다 똑같은 지리산이죠. 하지만 경계하는 살아남고 경계하는 죽는 생과 사가 이 경계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리산의 모습입니다. 생명 다양성이 숲이었던 지리산이 이렇게 잘리고 베어져서 그냥 편백나무나 툴립나무를 심는 단일화의 숲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내고 옮기기 위해서 임도를 만드는데 그 임도가 도저히 산을 무너뜨리고 산의 허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리산 묵계, 하동 묵계에 있는 임도인데요. 이 임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산불 진해형 임도랍니다. 이게 산림청이 최근에 만들어서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23년도 1월에 완공하고 그해 1월에 봄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여기는 경사도가 사람이 거기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경사도예요. 고래새 나무가 많은데 안 가요, 사람들이. 너무 험해서. 그리고 북사면 계곡부에서 산불이 나도 날 수도 없고 나더라도 알아서 꺼집니다. 그런 거 산불 진해형 임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림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국가 세금을 써가지고 재난을 만들어요. 요거는 백운산 줄기의 계족산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숲 놔두기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숲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줄들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논입니다. 예전 화전민들이 농사짓던 논. 여기도 똑같이 이 화전민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방치가 됐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냥 숲이 됐어요. 여기 서나무가 많이 있고요. 중간중간 소나무도 섞여 있는 숲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밭이 있었다 보니까 습지죠. 습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와서 쉬어갑니다. 한 1분 정도 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서 지렁이도 먹고요. 다양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진흙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묻히고 저걸 소나무에 가서 긁어서 진딧물이나 이런 기생적을 떼는 거죠. 오솔입니다. 물 먹고 있죠. 이건 너구리. 저기 백운산에 있는 계족산이라는 곳입니다. 담비도 찍겠습니다. 무인센서 카메라. 삭. 어미하고 아기입니다. 엄마가 물 먹는데 거기서 오줌을 싸고 있어. 고라니 귀가 딱 나왔죠. 이건 참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차지했던 것도 그래 놔둔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자연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산에는 과거에 군사작전도로로 사용되던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벽소른 길인데요. 여기서 지금 재자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차가 다니던 길에 나무가 자라면서 숲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 다니던 그 넓은 길이 뭐 사람이 등산하거나 그리고 동물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되면서 생명들을 품는 그런 숲이 된 거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놔둔다면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에서도 이 국립공원이라는 그리고 훼손되지 않고 숲을 놔둔 곳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능이남이라는 암자인데요.
요 주변으로 전체가 불이 탔습니다. 불이 다 지나갔어요. 4월 달에. 그래서 5월 달에 산 꼭대기에 올라서 찍은 영상이에요. 초록색으로 새싹이 나오고 벚나무는 꽃이 폈습니다. 불이 지나갔는데. 단 한 달도 안 돼서. 네가 숲을 놔두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능이남이죠. 요 주변은 불 다 지나갔는데 전혀 흔적이 없고 좀 산불이 강하게 지나간 이 능선부는 조금 싹이 덜 나왔지만 맹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찍은 능선부고요. 지리산이고요. 요 능선이 다 탄 거예요. 시커멓죠? 이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에 올라가 보면은 불난 흔적도 못 찾아요. 저기 구름에 가린 데가 천왕봉. 이건 하동 도양리 그쪽의 모습입니다. 저 꼭대기는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새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산림 쪽에서는 나무를 다 베자 그러겠죠. 하지만 지금 7월 달에 여기 노랗게 물 색깔이 갔던 곳들 전부 다 새싹이 올라왔고요. 요 새까만 것들도 다 맹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니까. 여기 고운사의 모습이고요. 5월 달인데도 여기 화렵수는 절주변에 있는 화렵수는 새싹을 피워냈죠. 그리고 8월 달 여기 소나무 사이에 있던 화렵수들도 새싹을 피웠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다 맹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백운산 줄기의 개족사인데요. 여기는 산을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숲가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벌목도 안 하고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 부위는 청청나무가 자라고 소나무 사이사이는 화렵수가 올라오면서 혼혈임이 되면서 능선부도 전부 다 이 화렵수랑 고래사나무들, 신갈나무, 졸참나무, 참나무 이런 굴참나무 같은 애들이 섞여 살아가는 그런 숲이 된 겁니다. 중간중에 서원나무 숲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숲을 놔두게 되면은 이 숲의 변화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산림청은 그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하얀색 막대 꽂은 거 보이세요? 이 하얀색 막대 꽂은 거 엄청나게 꽂아진 데 가보면은 꼭 영화에 그 죽은 사람 비석 쫙 세워놓잖아요. 전쟁 났을 때 그거 같아요. 다 죽여놨습니다. 이렇게 베서 가루를 해서 한 군데 모은 다음에 갈아요. 그래서 이걸 태우거나 길가에 버려버립니다. 수백 년 동안 자라고 그들의 시간이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쓰레기인 겁니다, 이게. 다양성의 숲이었던 이런 숲을 편백나무 단순히만 만들어버리고 거기 있는 나무들을 갈아서 버려버립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런 벌목만이 숲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난개발로도 숲을 파괴하죠. 여기는 지리산인데요. 지리산에는 원래 골프장을 만들 수 없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계밖에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만들겠다고 벌목을 시작했는데요. 여기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여기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화전민들이 농사 짓다가 재자연화가 됐던 그 숲입니다.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 숲을. 여기는 100년 된 나무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40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한순간에 밀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오토리도 살고 삭도 사는 그들의 집이었으나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이렇게 베어졌습니다. 가루가 돼서 펠릿 공장으로 팔려갔습니다. 도대체 수백 년을 이 자리를 지키던 이 서원나무인데요. 이 나무들이 삐뚤삐뚤하니까 가치 없다고 베어버리고 빠져난 나무를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숲에 왜 가치를 매깁니까? 숲은 생명들의 공간인데 숲에 가치를 매겨서 가치 있는 나무, 경쟁수종 이래서 이런 걸 심고 있는 거예요. 숲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숲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게 제주도에 찍은 건데요. 이 바위를 저 큰 느티나무를 기억하는데 덮고 있는 거예요. 이 100년의 나무와 40년의 나무, 10년생 나무, 1년생 초본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다양성의 숲, 그리고 오랜 세대가 섞여 있는 숲
그리고 생명 다양성의 숲, 공존의 숲, 평화의 숲으로 우리는 숲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루가 풀을 뜯고 딱따구리가 집을 짓고 그 딱따구리의 빈 둥지에 동고비가 다시 둥지를 지을 수 있는 숲, 그리고 또 딱따구리의 빈 둥지에 하늘다람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숲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발구리가 목을 축이고 붉은 샘배가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숲이 진짜 숲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나 난개발로 자신의 집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숲이어야 인간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의 재난에서도 겪었고 산불에서도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꿈일 수도 있고 바람인데요. 보통 우리가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어도 되는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멸종위기종도 사라진 세상. 멸종위기 없는 거예요. 다 잘 살고 있어서. 그리고 보호종도 없고 보호지역을 안 해도 다 지켜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막 생명다양성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생명다양성이 지켜지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황새든 흔한 흰별 몽둥어리든 쟤는 집비둘기와 낭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는 도시에서 많이 보이지만 낭비둘기는 화엄사와 저쪽 북한과 경계 지역 거기서밖에 못 봅니다. 그런 애들과 다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리산의 정석대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숲이 생명 다양성의 숲으로 그리고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숲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